네, 방송 시작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기자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유튜브 기자예요. 자,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죠. 점심쯤 해서 도곡역에서부터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지금 12시 50분이네요. 1시부터 도곡역 4번 출구 앞에서 태극기 촛불 집회를 합니다. 태극기 촛불 집회. 한동훈 태블릿 조작 수사 자백 촉구 집회. 빨리 자백해라. 여기가 타워팰리스 아닙니까? 타워팰리스. 한동훈 집 앞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역사학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살다 대통령이란 놈하고 그 마누라 되는 년하고 둘이 다 각각 고소당한 것은 건국일에 안 해오기가 처음인데 맞습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양평고속도로가 없어지고 줄리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줄리고속도로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26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뱃머리 들고 지나가야 됩니다. 영부인이 빵부인이니까 구멍 뚫기를 좋아하는지 구멍을 26개나 뚫고 지나가야 돼요. 좋아하죠. 구멍 뚫고 다리 놓고 구멍 뚫고 다리 놓고 이렇게 50몇 분을 갑니다. 이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사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소음과 그리고 땅값이 하락합니다. 유일하게 그 덕을 보는 것은 종점에 있는 그들의 땅.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강상면이라는 데하고 강화면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강화면은 왼쪽에 있고 강상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어서 강상류하류가 아니고 거의 좌우로 나란히 있습니다. 이 강화면에는 주민이 딱 5,0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오랫동안 선배님이 계셨는데 강원도가 전부 개발되고 난 맨 마지막에 개발된다면 양평군 강화면 강상면 일부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오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리고속도로가 놓이고 강화면 인터체인지는 줄리 전용 도로가 된다면 여기에서 강화면 RC까지 10분 거리 그 풍광 좋고 쾌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뭐 7,000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줄리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겁니다. 줄리는 그런 면에서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얘는 수십만 평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자명으로 되어 있던 강화면 일대는 어마어마한 신도시 개발만큼의 땅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굽니까? 또 정신 나간 한 놈은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방류해도 된다고 그것도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 세금을 가지고 지금 10억이나 들여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조선 총독부 때 조선 총독보다 더 악질입니다. 더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이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놈은 빨리 후쿠시마 핵 폐수 수입해서 잔뜩 처먹여서 처치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줄리도 같이 먹입시다. 그리고 줄리 고속도로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있는 부도덕하고 온갖 사기와 범죄로 만들어진 그 많은 부동산은 반드시 우리가 몰수합시다. 줄리 재산 몰수하자. 몰수하자. 야, 한동훈이 이런 뭐하고 있냐?
이런 악길들을 빨리 압수수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주도 갔어, 제주도. 주리가 무서워서 요즘 뭐 슬슬 도망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도 이제까지 한 일이 있으니 한 번쯤 주리 양 털어서 대한민국 영웅이 될 생각이 없느냐? 이 쫄보놈아. 그래서 한동훈이 이놈은 완장만 떨어지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어요. 겁이 많죠? 휴대폰 잊어버렸다고 경찰들 동원해가 강력하게 동원해가 찾는 놈이니까 얼마나 배짱이 없는 놈입니까?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배짱이 있는 분들만 모였으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도하자! 김건희는 깜빵으로! 한동훈도 깜빵으로! 깜빵으로! 감사합니다. 세대지. 예, 전 여러분 누협회장. 안혜욱 선생님, 정대택 선생님, 백운정 선생님께 큰 함께 박수 구호 외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지나가는 시민 중에 항의하는 분도 있으시네요. 좀 시끄럽고 영상 오디오 잘 들어가나요? 강남에서 이런 집회는 익숙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 오디오 잘 하지만 들어가요? 저희가 항의를 받아들일 테니 대신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최은순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짓거리를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검찰로서의 각종 공작 수사 불법 행위들 그리고 지금도 나라와 국민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동네 이웃이다더라도 아무리 같은 부자로 산다더라도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가 하는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나라를 파괴하는 짓거리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의 호소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공작 수사짓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 발언도 하시면서도 국민 안전을 걱정해 손구심 오면서 방역 문제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전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의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최대지 의사 선생님.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 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시위 집회를 할 때 누군가의 자택 앞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과격한 방식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우리 측도 일제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왜 한동훈의 자택 앞에까지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작년 2022년 12월 달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조작, 태블릿 PC 조작, 증거를 조작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의 공식적인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공수처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식적인 공문을 변희재 고문 거듭해서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공수처가 바로 그런 일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식적인 공문을 쏘아서 답변을 하라고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집 앞에라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주민들께 신뢰를 무릅쓰고 자택 앞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이 사람 요새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민 업무를 맡아서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민에 관련된 것은 법적 효력,
형식적인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법무부가 할 일이고, 정말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정말로 관리하고 행정적인 어떤 관여를 해야 되는 곳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이런 기관들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법무부가 검찰 수사나 똑바로 하지 말이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민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목포 무슨 공장 가가지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동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윤석열이가 시키는 일만 법무부 장관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바로 똘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똘만이. 야쿠자 조직에서 오야분 꼬분 관계가 윤석열하고 한동훈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윤석열이 조작검사 윤석열의 똘만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왜 한동훈 윤석열의 지금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책은 한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사실이자 증거란 거예요. 그 증거를 전부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왜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국민 혈세를 써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공수처라면 다시 없어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가 2017년 1월 달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6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일관된 어떤 저의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는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그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서 국민들이 그 권한을 위임해 놓은 그런 기구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신의 구속이란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라고 그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부당한 법리를 고안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지어버리면 그 검사는 도대체 검사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 범죄의 수준이 국가 반역죄에 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국가 반역자들이 지금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저기 어디 리투아니아, 폴란드 돌아다니면서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괴뢰 정부의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 주권, 안보 이런 문제들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오염수 방류에 공인 인증서를 내줍니까? 만나서 방류 반대, 방류를 전면 철회해라, 그게 우리 국민의 뜻이고, 나는 우리 국민, 주권자와 국민을 대변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소! 그런데 하나만한 소리 하고 말이야, 실무자를 참여하게 해달라, 그 소리는 또 기시다로부터 빠꾸 맞았어요. 빠꾸. 기시다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직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녀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또 한편으로 무슨 국제 무기상에 대해서 무기를 판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대한민국 국격을 낮추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무기상에 대해서 무기를 팔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건 필요악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조용하게 민간 회사에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우인 마누라라는 사람은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행태. 명품 쇼핑을 하고 지 돈으로 가서 지 돈으로 사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왜 16명의 경호원을 대동해서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써서 해외 순방을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혈세를 쓰면서 명품 쇼핑을 하고 다니냐 이 말이죠.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 한동훈 이 사람, 그리고 그 최종적인 어떤
수개죠, 수개. 윤석열 이 사람의 검찰 조작 수사, 증거 조작 이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공수처에 계속해서 수사 진행을 요청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온 국민의 힘을 합해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소위 보수, 자칭 보수란 분들에게 드리는 제 고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태블릿 PC의 진실투쟁에 단호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저하고 정치 사상, 사관, 정책에 대한 입장 거의 대척점에 서 있을 정도로 저와는 분명히 어떤 갈등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 진영은 논리를 떠나서 진실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나는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진실을 위한 용기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보수, 소위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자리에 못 나왔죠. 제 개인적인 직업적인 생활이 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이런 집회를 했는데도 보수 연사들, 보수 참여자들이 계속 늘지가 않고 있어요. 반면에 탄핵 촛불을 들었던 진보 좌파 인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칭 보수,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바로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건 정중하게 부탁드리거나 요청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수의 길을 가지 말고 인간의 길로 돌아오시라는 최소한의 마지막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최대지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병원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발언도 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최대집 전 회장, 의협 회장님의 귀한 말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작년 봄에 처음으로 태극기 촛불 연합을 만들고 촛불행동이나 저희들도 당시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규탄이라는 구호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규탄이라는 구호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희대의 범죄 정권이요 조작 정권이니 이제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외쳐온 두 분, 미디어치의 변희재 대표님과 평화나무의 김용민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저쪽에 우리 변희 대표님 책 판매와 사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좀 딱 끝날 때까지 많은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진보경 유튜브로 봐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데이지님 고맙습니다. 한동훈 검사에게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검사가 아니네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뭐라고 그랬죠? 깡패! 한동훈 당신은 깡패입니다. 줄리 따까리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한 깡패. 당신은 민주당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소롭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우습게 보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믿어준 대통령과 여당 뒤통수 치고 검찰총장 권력을 얻자마자 뒤통수 치고 비수에 칼을 꽂은 그대들의 실체를 전혀 모른 채 넋놓고 당했으니 민주당 비웃음 당해도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로 믿은 우리 또한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2019년 7월 청문회 할 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뭐 좀 괜찮은 검사인 줄, 검찰총장 후보인 줄을 우리는 착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한깡패, 한동훈 깡패, 우리가 말입니다, 양심적인 보수와 손잡았습니다. 변희재 고문과 손잡았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누굽니까? 당신들의 실체를 일찌감치 알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범으로 규정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한동훈 깡패,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여성이어도 그 집에 구두발로 들어가서 팬티가 들어있는 서랍장까지 뒤지던 그 야수들, 그 야수들 말입니다. 변희재가 뭐라고 발발발 떨고 동공이 흔들리고 말을 더듬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너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영원히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짓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변희재가요. 자, 당신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겁쟁이, 쫄보, 그런데 또 깡패이기까지 해요. 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잘못이 아니야, 처벌 못해, 이걸 믿고 있죠? 이 깡패 새끼들아, 그렇잖아. 우리 아닌 다른 놈들의 잘못은, 우리 아닌 다른 놈들의 잘못은 잘못이 없는 놈이라도 잘못으로 만들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고, 안 그래? 이명박 박근혜의 특활비는 처벌하고, 윤석열을 위시한 당신 같은 검사 깡패 새끼들의 특활비는 잘못이 아니게 되고, 안 그래? 그리고 조국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처벌하고, 한동훈 너 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잘못조차 아니게 됩니다. 안 그래? 다른 잡범들의 휴대전화 수사 협조 거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고, 한동훈 이 너의 휴대전화 수사 협조 거부는 기본권 수호가 돼. 안 그래? 자, 윤석열 한동훈 시대, 너희들로 인해서 이 나라 민주공화국됨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법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와 우리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이 상처났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산산이 파괴됐습니다. 법안의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의 복원을 위해서 이제 한깡패 너 자수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앞에 양심과 염치를 회복하라고. 너 저기 뭐야, 사법연수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검사만 했잖아. 검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검찰총장이나 최고위급 검사나 연봉이 1억이 안 넘어요. 장관쯤 돼야 이제 1억 되는데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타워 팰리스, 여기 물론 저 임대긴 하지만은 저 삼풍 아파트도 저건 본인 소유거든요. 44억대 재산을 갖고 있어 우리 한동훈이. 야, 만약에 조국이 그런 재산 갖고 있으면 너 털었냐? 털었을 거 아니야. 너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자수하라고. 너에게 맡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자수뿐이야.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이제 자수하라고. 이거부터 까이! 안 뜨거워! 만약 한동훈이 그 자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자수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법정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가발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한동훈 자수하면은, 그래서 그 가발을 드러내기 싫으면, 네가 그 얼마 전에 그 전라남도 가가지고 하이바 썼잖아. 하이바 쓰고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넣어서 쓸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 새 인생 살겠다는데. 자,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한동훈은 자수하라. 자수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이상입니다. 힘내라 경민. 예, 우리는 이 작년 아마 5월로 기억하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더웠던 것 같아요. 5월이는 7월인가요? 6월 아니었나? 예, 그래서 아마 그 김용민 목사하고 저희 미디어치하고 아마 최초로 태극기 촛불 연합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퇴진을 주장을 했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운동을 제가 준비했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었다 이거죠. 검사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 검사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최대집 회장이 말한 듯이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는데 칼로 그 환자를 난도질하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저런 놈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면은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게 뻔했다는 거죠. 일본에게 뭘 약점 잡혔든지 아니면 일본에게 뭘 뒷돈을 먹었는지 일본을 위해서 한국 국민의 세금을 쓰고 고속도로 같은 것만 뒤져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먹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그걸 집권을 막지 못한 원래 이 보수 진영 자체도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저희가 앞장서서 미리 이 퇴진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근데 이 태블릿 조작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조작된 거는 일찌감치 알았지만 한동훈이가 주범이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을 때 이 한동훈은 술을 안 마신다. 근데 이 나쁜 짓들은 되게 술자리에서 기획이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주도를 하고 한동훈이가 따까리 짓을 한다. 그건 알았는데 설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장시호하고 딜을 쳐가지고 장시호에게 위증교사 시키고 이런 짓까지 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 태블릿 조작이라는 것은 과학적 검증으로 잡는 거거든요.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증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장시호가 했다고 밖에 믿을 수 없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에다가 여기서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의혹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동훈, 윤석열 너희들이 최서원 태블릿을 조작했다라고 제목에다가 갖다 박았습니다. 물음표 같은 거 안 쳤어요. 그 박아놓고 제가 한동훈한테 올 1월부터 공문을 벌써 제가 4번을 보냈습니다. 자백하라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저께 저희 촛불 태극기 인사들 31명이 기명을 해서 또 보냈어요. 한동훈에게. 사실상 자백하라고. 제가 여기 이 집회한다는 것을 공지하면서 원래는 이 지방에서 우리가 지금 남대문에서 총력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 도로 사정과 이 날씨 사정으로 못 들어와서 제가 한동훈한테는 한 3만 명 온다고 얘기해버렸더니 이 3만 명 좀 조금 안 되네요. 아니 겁을 집어먹고 제주도 도망갔는데 자 한동훈의 제주도 스케줄은요 5월달에 발표가 돼서요 오늘 저녁에 강연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왜 어제 제주도를 갑니까? 오늘 강연이 있는데 자 장관들은요 실무진 협의단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하룻밤 자는 순간에 그 호텔값 누가 냅니까? 그거 우리 국민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장관들은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지들 후원금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어디 지방 갔다 그럼 동창회도 만나고 막 만나면서 선거운동 할 거 아닙니까? 장관은 선거운동이 안 되잖아요. 업무 회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일치기로 와야 되는 거야 장관들은. 근데 어제 제주도를 갔는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번 주 월요일날 한동훈은 최서원에게 태블릿 PC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원이 승소했고 한동훈이 패소했어요. 그 월요일날 목포로 또 도망갑니다. 그 목포 도망가서 스케줄 딱 2개였습니다. 조선소 가가지고 하이바 쓰고 사진 찍는 거하고 전남도청 방문해가지고 도지사하고 커피 한잔 하는 겁니다. 이것도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스케줄 2개 있는데 첫날에 조선소 가가지고 하이바 쓰고 바로 전남도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그걸 하루 종일 호텔에 뒤집어서 자다가 다음날까지 뒤집어 자다가 다음날에 전남도청 방문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장관 수행원들 그거 목포에 왜 그 호텔에서 자고 그 식비고 다 누가 냅니까?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법무장관은 원래 출장이 없기로 유명한 장관입니다. 국토해양부나 산업자원부 출장 많습니다. 법무장관 출장 갈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번 주에만 목포, 제주도 1박 2일 출장을 2번이나 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출장입니까 이게?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목포는 재판 선고 나오면은 기자들이 물어볼까가 도망간 거고 여기는 3만 명 몰려올까가 도망간 거죠. 이게 이런 쫄보 겁쟁이 이런 인간이 조선 제1의 검? 조선 제1의 검?
그 칼 좀 한번 칼 가지고 한번 나와보라요. 나와보라고 제가 나오라 그랬다고. 그렇게 칼 잘 쓰면 나가서 칼로 쓰고 저는 맨주먹으로 할 테니까 붙어보자 자식아. 말을 잘하면 말로 붙고 법을 잘하면 법으로 붙고 그것도 안 되면 주먹으로 붙고 그것도 안 되면 술로 붙어보자. 다 도망다녀요. 다 도망다녀요 지금. 8개월째 제가 한동훈이 저놈을 내가 사형시키겠다고 떠드는데도 도망다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정권이 한동훈이를 언제까지 봐주겠어요? 내년 총선인데 보수 진영은 태블릿 조작을 하라 그러면은 촛불분들은 요즘에 아셨지만은 보수 진영은 원래 7년 전 그때부터 다 태블릿 조작이다 다 떠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질러버리니까 그거를 숨겨왔던 보수 진영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가지고 야 태블릿 조작만큼은 그래도 보수가 좀 하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쪽 정권에서요 한동훈이 조작을 주범했지만은 그 당시에 팀장은 또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도 법적 책임 못 벗어나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러면 한동훈하고 둘이 같이 연대 책임질까요? 윤석열이 뻔하지 어떻게 할지. 한동훈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나도 한동훈에게 속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마 한동훈이가 태블릿 조작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감옥 보내고 너 이 말려면 내가 3년 안에 빼줄게 너 까불면 종신형이야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 지들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한동훈이 그 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뒤집어 쓰기 전에 저는 솔직히 윤석열이 시켰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상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면 모든 그 조작을 지가 직접 기획해가지고 윤석열 모르겠다? 윤석열이 기획하고 한동훈이가 따까리 한 게 맞겠죠? 한동훈은 그걸 불라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정도만 불어주면은 사형까지는 안 시켜주겠다. 안 그럼 사형당해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놈들 아까 말했듯이 연쇄살인마 유영철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 마구잡이로 국민이 준 검찰의 칼로 멀쩡한 사람들 다 난도질 해버린 거고 지들이 그걸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놈들입니다. 이거 조선시대면요 3족을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놈들은 특별법을 만들고 재판부도 이 판사놈들도 다 같은 패이기 때문에 판사까지 갈아쳐서 혁명재판부를 만들어서 싹 다 사용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요놈들 요거 윤석열이하고 저 한동훈이하고 나는 조작검사입니다 팻말 대고 전국을 한 바퀴 돌릴 겁니다. 한동훈이 무섭지? 윤석열이 시켰다고만 불면 고구서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종신형을 해주겠다. 자 한동훈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한동훈한테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차피 지금 총선 나가고 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윤석열이든 지금 뭐 윤석열 뒤에 또 이명박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두 스타일들은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는 거고 한동훈은 지금 뒤집어 쓰기 딱 좋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인기도 없어요. 국민적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정치력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동훈 집 앞에까지 왔다는 거는 한동훈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타워플레스 주민들 말이에요.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혹시 오다 가다 한동훈을 만나면 한동훈을 손잡고 경찰서로 같이 데려가십시오. 그게 한동훈이 살리는 길입니다. 자 한동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암만 길어야 한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자백해서 광명을 찾기 바랍니다. 예, 올인방송의 여러분 조영한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한 지도 1년 정도 됐네요. 역시 진실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 좌파 우파 쪽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집회는 오늘처럼 커졌네요. 여기에서 촛불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
거구들하고 최대집, 변희재 저랑 거구하고 같이 간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요. 우리도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냉전 시대에 좌파 우파 구별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진실투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냉전 시대 이념이 극복되고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좌파 우파가 갈라지는 시대로 건너가고 있는 건널목에 윤석열이라는 역대 정권의 모든 정권의 나쁜 것을 다 합친 것 곱하기 5배. 이거 제가 쓰는 용법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욕할 때 미국 대통령 4명 다 죄를 악을 합친 것 곱하기 5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윤석열은 그런 사람입니다. 좌익의 나쁜 점, 우익의 나쁜 점, 좌익 사쿠라, 우익 사쿠라, 사쿠라들이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좌파든 우파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좌파 대통령이든 우파 대통령이든 윤석열처럼 입맛 뜨면 거짓말하고, 원희룡처럼 입맛 뜨면 거짓말하고, 김건희처럼 입맛 뜨면 거짓말하는 것들을 한국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진영에서 욕을 먹지만 진영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라는 그 더 큰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개척자들이고, 지금은 외롭지만은 앞으로는 우리와 같이 진영을 넘어선 낙조범은 잡아들이고 도둑도 잡아들이고 김건희처럼 자선한다 하면서 위선하고, 앞으로는 온갖 꿈이지만은 뒤에는 인간이 부릴 수 없는 탐욕을 부리는 이런 것들은 영부인이 아니고 복부인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는 여러분 그런 진실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하니까 각 진영에서 욕을 먹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요. 후손들이 우리를 즐겁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요? 위대한 역사를 좌파 우파 진실 정의 자비로서 윤석열 한동훈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 법치와 애국의 혁명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필리스 부자들이 이런 거 운동해야 되는데 징징대더라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혁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혁명을 어차피 해야 되면 우리가 합시다. 타워팰리스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타워팰리스 살고 타워팰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애국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기 잘 치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위선하고 낙조수사 잘하는 검찰, 거짓 선동하는 언론인들이 지금처럼 득세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한동훈 윤석열을 처벌하여 그 낙조범들을 처벌하여 진실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저쪽에 보면 올인코리아, 올인방송이 우리 정통보수, 양심적 도덕보수 상징 조영환 대표님 조직인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 전국 집회가 있어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바르님? 예, 아까 대충 먹었어요. 대충 먹었어요? 예, 가다가 뭐 빵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예, 저 바로 상급지로 가서 우리 시민분들 행진하는 모습 또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태극기 촛불 집회 잘 보셨다. 영상 많이 노출되도록 여기 좋아요. 난리 났습니다. 뭐 난리 났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비오는데 수고한다. 도구까지. 바른님은 또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새벽까지 출발하셨을 텐데 또 고생한다 하시는 분 구독하기, 여유되시면 1,000원짜리 멤버십 가입, 1,000원짜리 멤버십 가입 예,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